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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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우리 과목 중에서 바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개념 파악하기 힘들다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과목마다 다 틀립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법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다 개별법들이죠. 대부분 개별법들은 개별법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다 이해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이 C-프로 같은 경우는 결국 뭘까요? 소송법이니까 한마디 절차법이죠. 하나는 우리가 배우는 건 실체법이었는데, 오늘 거는 주로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법원에서 소송을 가장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도 어느 정도 쟁소물이 있다 그러면 그 쟁소물이 법원에 어떻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관할이 잘 된 건지, 관할이 잘 됐으면 그것이 또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이 소장이라든지 혹은 그 형식 같은 거, 또 답변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이 또 있겠죠. 그럼 변론도 해야 되고, 변론 날짜도 잡혀지게 되고, 또 변론 잡혀지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도 채택할 거고, 이런 우리나라도 이런 형식의 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다를 게 없어요. 결국은 인간이 사는데 다툼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과 사람과 사람의 다툼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인간이 또 권력과의 다툼도 있을 거고, 권력과 또 권력 간의 또 다툼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뭘까요? 소송법상에 특히 절차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바시험을 이 과목이 사실은 들어와서 객관식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잘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Federal Subject Matter Jurisdiction이라는 한마디로 연방이죠. 특히 주법에 의한 절차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방법에 의한 연방 관할 하에서의 소위 쟁송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절차들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표준화돼서 주법도 다 따라와야 되겠죠. 사실은 물론 주법상에 독특한 분야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방에서 건들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배우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방이라는 어떤 이 관할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또 이 Federal Question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또 요소가 되고 있죠. Federal Question은 뭘까요? 연방에 관한 문제죠. 주로 연방에 관한 문제는 주로 연방법들이 주로 대상이 될 거고, 거기에는 주로 연방 헌법도 있을 거고, 또 조약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방법 테두리 내에서 연방 Federal Question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원고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연방 문제와 관련된 쟁소물에 있어서는 연방 관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Federal Question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똑같아요. 주법이나 이건 똑같은 건데, 사실상 외면상으로 볼 때 well-pled complaint이어야 되겠죠. well-pled complaint은 기본적으로 구속 요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소장이라든지, 그죠? 이게 돼야 되겠지. 소를 제기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불법행위법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요건에 맞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각하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Federal Question에 관한 우리가 소장이란 문제는 기본적으로 Well-Pled Complaint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연방에서 관할이 없는 것들이 주로 이제 이 domestic relation 쪽이죠. 또 가족 문제들, 가족과 관련된 또 이제 뭐 결혼이라든지 또 아이와 또 양육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그 유니폼이라는 그런 통합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Federal Question 입장에서 볼 때는 주로 이런 하급 단위의 어떤 가사의 문제는 주로 이제 이러한 연방보다는 주 법원에 맡기고 있는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iversity라는 건 뭘까요? diversity는 이제 뭘까요? 한마디로 어떻게 번역됩니까? 뭐 복수, 뭐 주관, 복수, 주관, 관할 이렇게 한 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 diversity citizenship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복수주죠. 주가 여러 개 있는 주, 그죠? 주가 여러 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주죠. 복수주 따지게 되면 한자로 하게 되면 복수주 관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론 굳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complete diversity citizenship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뭐냐, 그죠? 근데 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다이버시티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뭐 뉴욕주, 뭐 시카고주, 일리노이주,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 이렇게 세 개의 주민들이 아주 완벽하게 복수주를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티즌십이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방으로 올라가려면 그 쟁송물 자체가 한마디로 같은 주에서는 있을 수 없죠. 같은 주에는 그냥 주법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근데 주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터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complete diversity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일반 사람에 대한 거, 내추럴 퍼슨, 자연인이죠. 회사,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등록되지 않은, 그죠? 한마디로 등록되지 않은 뭐 협회 이런 것들. 우리 같으면 이제 법인이 아닌 사단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executor, personal representative. executor는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뭐 이미 그 망자가 죽기 전에 누굴 선임했으면 executor가 되는 거고, 망자가 죽은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재산 관리인을 우리가 선임한다 그러면 personal representative 되고,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뉴욕에 사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살다가 죽게 되면 뭐 이러한 이 뉴욕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누구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아요. 자연인이나. 그래서 자연인이라는 기본적으로 뭐 subject intent죠. 한마디로 주관적인 의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거기에 어느 특정 주에 살려고 하는 특정한 내 주관적인 의사가 있는 게 중요하죠. 내가 뭐 잠시 뭐 여행 삼아서 또 잠시 피신해서 있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그 도미사일이 아니죠. 도미실, 그죠? 도미실러리라고 하기도 하고 도미사일. 한마디로 이제 정주죠. 우리 같으면 이제 원적, 우리는 뭐 말이 좀 그렇죠. 원적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도미사일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기는 원적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는 원적이라는 건 뭐 거기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호적의 원적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원적의 부모가 산다 그러면, 혹은 원적에 내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살았다 그러면 이제 원적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도미슬러리라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주관적인 의사가 이제 요구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기본적으로 사업죠. 사업지역이죠. 한마디로 이제 특히 이제 내가 주 사무소가 있는 그 사업 장소, 사업지가 이제 바로 그 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어느 주에서 등기를 했느냐, 그죠? 어느 주에서 등기를 했느냐. 우리 같으면 이제 회사에 등기 관련돼 있다 그러면 뭐 서울관이냐, 부산관이냐. 특히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가장 싼 델라웨어 같은데 이제 여기 쪽에 등기된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간에 거기에 등기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주 사무소가 시카고에 있다든지 또 LA에 있다든지 뭐 플로리다에 있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형식의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번 플러스 여기 있죠.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것도 한 주가 될 거고 요것도 한 주가 되는 거죠. 델라워가 주가 될 거고 내가 시카고에 있으면 일리노이 쪽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가 이제 한마디로 정수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이버시티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파악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unincorporated association, 주로 이제 파트너라든지 멤버라든지 오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여러 번 배웠던 이제 그죠? LP라든지 그죠? GP라든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파트너의 파트너십 자체가 어디에 주소를 주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다, 어느 주가 그죠? 해당된다라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뭐 별다른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쟁송물 자체가 너무 또 낮아 또 이게 연방법원에서 다루기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이제 7만 5천 불 이상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제 정한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연방 관할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제 정해서 한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7만 5천 불이다. 그래서 그 쟁수물 자체에 뭐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액수가 정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액수가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좀 피상적이지만 7만 5천 불이어야 된다. 그렇죠? 이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쟁수물 자체가 또 여러 가지가 더해져서 A, B, C, D가 더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7만 5천 불 이상이면 되는 경우도 있죠. A라는 사람이 뭐 내가 T다. 그러면 A, B, C라는 사람이 나한테 각각 손해를 입혀서 A주에 있는 A라는 사람, B주에 있는 B라는 사람, C주에 있는 C라는 사람이 뭐 3만 달러, 뭐 만 달러, 뭐 그러면 얼마 돼요? 4만 달러니까 3만 6천 달러,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다 더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나한테 내가 이 사람 상대로 연방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7만 5천 불 이상의 정소물이 돼야 된다. 이건 기준이 돼야 돼. 너무 낮게 되면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각 주에서 각각 알아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supplemental jurisdiction이 뭐냐 이게. 이게 보완적, 우리 같은 보충족이 있어요. 보완족, 보충족 이런 관할이 있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지금 없지만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supplemental 밑에 또 뭐가 있냐면 ancillary라고 있어요. ancillary 적으세요. 그러니까 supplemental jurisdiction은 한마디로 뭐 보충적, 보완적 그 관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ncillary jurisdiction은 보조적이다라는 거죠. 보조적. 이제 왜냐하면 소를 제기하려고 그러면 그 보조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하나 만든 게 보완적인 어떤 관할을 supplemental 관할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제 소를 제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게 이건 빠지는구나. 그럼 앵실러리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보조적인 관할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관할이라는 게 뭐냐?